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읽어주시죠. 그럴까요? 네. 네. 술이 이래서 읽으라 그랬구나. 왜 나한테 갑자기 못 읽겠더라고요. 술이 비앙클라나 네. 갈수록 가관이네. 써니님 팬이에요. 페이팔은 안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후원을 하시고 싶으셔서 네, 말씀하신 그러신 것 거구나. 같아요. 예.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후원 방법을 한 번도 안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거 원래 그러게요, 네. 맨 마지막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까먹었어요 그거를. 네. 원래는 자막으로 계속 나가야 되죠. 뛰자 아래 그렇죠, 하단에. 저희 네. 크루 중에 산부인과 웅박이라고 예. 그 친구가 만들어 놓은 또 이 계좌번호 개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그맨의 꿈을 품고 사시는 분이죠. 오래간만에 한번 저희 후원 계좌가 국민은행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625 빵빵빵 3개 찐빵 3개. 네. 85 625 0003 783. 네. 예금 주는 청년 의사. 그렇죠. 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은요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정기 후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우리 너무 한동안 후원자님들 안 불러드렸는데 다음번에 한번 쭉 모아가지고 네. 이름 한번 쭉 불러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권크러쉬님하고 노형님이 같이 합심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주제입니다. 네. 임신한 아내로부터 남편들이 까방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까방권, 네. 까임 방지권이죠. 네. 그렇죠. 뭐 제목 이해는 합니다. 남편들에게 임신이란 거의 국가대표 월드컵 경기 정도 되죠. 예. 아무리 그간 잘했어도 이때 망치면 참 플레이 타임이 어려워지죠. 10개월이기 때문에. 예. 뭐 계란도 날아올 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것보단 남편들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예기치 못한 상황. 왜냐하면 어쨌건 뭐 연애 기간이 얼마가 됐든 결혼하고 얼마 후에 임신을 했던 그 사이에 부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전 지식의 데이터베이스에 없던 그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뭐 이를테면 너무 묻어나던 와이프였는데 갑자기 까칠해진다든지 이런 말 정도는 웃어 넘어가줬는데 정색을 한다든지 운다든지 뭐 또 아주 예전부터 내려오지만 갑자기 안 먹고 싶어하지 않도록 갑자기 먹고 싶다고 사오라고 한다든지. 예. 나 대구 서문시장에서 파는 뭐가 먹고 싶어 이런 거 다음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죠. 나는 그래요? 이를테면 나는 곱창이 먹고 싶어. 그런데 딴 데 가서 사오면 이제 나는 대구게 먹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왜 내가 대구에서 먹고 싶은 거를 못 알아줬느냐. 뭐 이런 숙제들이 나와서 남편들한테는 참 대구 거면 막창이구나 그러니까. 그쵸 막창, 막창 뭐 예를 들면 일반 곱창 말고. 그런 게 힘들죠. 예. 자,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한숨인데? 네. 아닙니다. 저는 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입장에서 갑자기 그 남편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이러니까 더 티나나? 자, 지금 저 남편들은 달라진 아내 때문에 일단 힘들고 긴장한다, 낯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임신을 하면은 사람이 좀 달라집니까? 여러 가지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의 변화나 신체의 변화, 그 다음에 예기 불안, 분만 출산에 대한 예기 불안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요. 근데 임신에서 아마 특징별로 조금 본다고 하면 임신을 뭐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사실 초반은 임신 초기에 입덧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입덧이 뭐 영어로 모닝 시크네스라고 하지만 아침에만 토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가 사실 없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도 임신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못 하시니까요. 모르시겠지만 아마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회식을 엄청나게 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낚싯배를 타는 느낌.
정말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 그래요? 울렁울렁 그 정도예요. 네. 그렇게 만든 남편이 되게 미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할까 확인이 네, 되는데. 초기에 사실 입덧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본인이 만약에 뭐 직장에 근무하시던 분이라면 사실은 본인이 하던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사실 직장에서 눈치 보여서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고 여러 이제 변화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냄새에 되게 민감해지시고 식감에 민감해지시기 때문에 뭐 비누를 막 하루에도 몇 개씩 바꾼다. 냄새가 안 맞아서 버리고 사람 냄새가 싫어진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남편분이 같이 잘 때 사람 냄새가 너무 싫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고통스럽죠. 즐겁기가 한 임신은 아니니까요. 임신 중에 냄새든 뭐든 여러 가지 외부 자극에 예민해지는 거는 보통 이제 호르몬 진화 때문이죠. 호르몬 때문이지만 네, 네. 이게 진화론 하시는 분들은 진화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더 뭔가 이렇게 외부 나쁜 물질로부터 조심해야 보호하기 되기 위해서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네. 모닝 시크니스란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내 와이프 첫애 입덧이 첫 번째 결혼기념일 여행 간 날 아침이 시작이 됐어. 오. 여행인데. 여행을 딱 저런 갔는데 걸 전문용어로 TMI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이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도 그걸 이렇게 되게 인상적인 경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느닷없이 딱 어떻게 와서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줬냐고요?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뭘 했지 그때? 놀랐던 기억밖에 없어요. 너무 자, 당황스러워서. 지금 저렇게 느닷없이 입덧이 확 시작돼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 뭐 구토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약간 냄새만 역한 정도로 끝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네. 보통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욱 한 밥 다음에 먹다가. 검사해본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실 아. 겁니다만 요즘은 뭐 워낙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제 생리 스케줄이나 이런 거 보고 검사하시고 알게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으니까 네. 임신한 사실은 알죠. 예. 지금 저런 식으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주 심한 입덧이 시작됐다. 그럴 때 남편 입장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진 땀. 아니 진 뭐죠? 진 진. 말고 진토제라 그러나요? 그 아, 네. 항구토제. 구토를 네. 항구토제 그거를 사러 약국으로 뛰어갈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거 사다가 먹여도 됩니까? 근데 임신인지 사실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체했어? 뭐 이런. 네, 차들을 네, 사다 준다고. 그럼 까방권은 없어질 것 같고 체했어? 이거 먹으면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네. 혹시 임신인가라는 사실 가임기라고 하면은 혹시 임신 아닌가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우연히 그 항구토제를 복용하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네, 임신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네. 임신한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임신인지 알고 입덧인 걸 아는 상황에서는 입덧 치료제가 시중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합들이 이제 구토를 조금 가라앉힐 수 있는 여러 안전한 조합들로 만들어지는 임신 구토제가 실제로 있고요.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처방이 필요하군요. 네, 약간 상비약처럼 가지고 계시다가 네. 그 입덧이 시작되면 그걸 복용을 하거나 그 뭐 식사랑은 상관없이 그냥 먹을 수 있나요? 입덧의 본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보통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합되진 않았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있었어요? 네, 책에 있었고요. 책에 있었는데 그때는 조합이 아니었고 미안해져서. 따로따로 나눠 있었어. 그때 그런 아, 나 걸 알았었어야 배웠는데. 되는데. 심지어 그때는 의약분업 이전이다. 처방전 없어도 약국 가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영상을 아내분이 보시면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안 봐. 안 본다 그러더라고. 그렇군요. 네. 지금 임신 초기만 말씀드렸는데 괜찮을까요? 초반은 하여튼 입덧이 제일 큰 문제고 네. 네. 중반 가면요. 중반은 이제 자궁이 원래는 손바닥만 하던 자궁이 이제 아기가 점점 같이 크면서 자궁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안 나오던 똥배도 나오고 입던 옷이 안 맞고 그다음에 이제 가슴도 좀 커지고 살이 붓기 시작하면서 사실 신체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제일 고생하는 게 변비. 네, 호르몬 때문에 변비가 또 심해지셔서 진짜 변비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자궁이 점점 커지다 보면 골반 신경 같은 게 또 일시적으로 눌리거나 하면 이제 다리 저림증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러면 남편들은 옷을 사줘야겠고요. 다리를 주물러 드려야겠고 그렇죠. 또 뭘 해야 되는 거죠?
노형 뭘 했나요? 옷을 산다고 뭐라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옷을 사주는 건 별로 바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스타일인데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서 해줄 때 뭐 애기 나면 안 입을 옷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사? 뭐 너는 이렇게 뭐 이런 사실 단어를 무시결에 이렇게 탁 던졌을 때 그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뒤집어야 되는 거지. 아내가 먼저 살까 말까 망설이면서 아 이거 한 몇 번 입고 잠깐 입고 말 건데 살까 말까 뭐 아까운데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루를 입더라도 당신이 편하면 사야지 무슨 소리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반성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겠죠? 근데 임신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평소 같으면 잘 먹혔을 텐데 이 임신하신 중에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또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평소엔 그렇게 잘 안 해주지 내가 임신했다니까 잘해주는구나 뭐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 중에 그러니까 임신 중에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니 그 남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임신 기간 중에는 내가 생각했던 범죄의 반응이 항상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딱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되게 당황스럽고 그때 신경질이 팍 나거든요. 요 신경질이 팍 나는 게 이제 평생 까임을 당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 까임 방지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평생 까임권을 획득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평생 까임권 획득하는 방법도 되게 많죠. 아 그럼요. 이런 순간들에 진짜 확실하게 까임을 수 있다 평생. 예. 진짜 뭔가 달라진 아내의 반응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신경 썼는데 아내가 짜증을 낼 때 오히려 남자가 벌컥 더 화를 내면서 이러면은 진짜 대박이겠구나. 임신이 벼슬이자 뭐 이러고 나오면 평생 까이는 거지. 자기만 진짜. 애나? 뭐 이런 얘기가. 오 분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짜증나죠. 이게 무심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들이 욱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욱하지 않게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임신한 사람도 할 말 있죠. 내가 남의 애를 가졌어요. 네 애를 가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안 되죠. 식으로 백화점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 이제 서로 마음 아프고 머리 진짜 뜯어요. 네. 아까 저 다리 주물러 주는 거 네. 좋아요? 그 임신 후반 되면 사실은 임신 후반 되면 이제 배가 아주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 상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계속해서 배 복부 피부를 잡고 확 지속적으로 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엄청나게 산모분들이 아파하세요. 불편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호흡곤란증이 와요. 저희가 왜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앉아 있으면 배가 엄청 튀어나오면서 숨차잖아요. 네. 그것처럼 배가 항상 이만큼 불러 있고 아기 때문에 횡격막도 막 위로 밀려 올라와 있고 폐도 찌그러져 있고 하기 때문에 호흡이 빠르고 가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잘 때도 이제 가만히 이렇게 반드시 누우면 어지러움증이 생기거나 혈압이 떨어져서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어서 옆으로 또 돌아 누웠다가 또 뒤척뒤척 하게 되고 또 이제는 몸이 무거워지니까 하루 중에 생활을 하고 나도 다리에 밤에 쥐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쥐나는 경우가 많다. 네. 종아리에 쥐가 나가지고 진짜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일어났는데 막 정말 하는데 밤에 소리도 못 내고 옆에 남편은 코 골고 자고 있고 그러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리도 많이 붓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에 대한 또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깨웠을 때 남편의 이 적절한 반응은 뭡니까? 일단 잠이 깨야 돼. 잠이 깨기 전에는 잠이 깨기 전은 말을 하지 말아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안 깨면 큰일. 안 깨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 남편분들이 참 많은 다른 상황에 막 이제 부딪힌다고 했는데 보통 때는 이 와이프가 내가 그렇게 밤에 그 혼수 상태로 자도 싫어하지 않았던 여자거든요. 근데 밤에 날 깨워서 내가 못 깬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부인은 좀 불어 있는 거죠. 뿌르퉁에 있는 거죠. 이제 산모분이 밤에 사실 새벽에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요. 임신을 하면 자궁이 커지기 때문에 방광이 눌려서 용적이 좀 작아지면 조금만 소변이 찼는데도 방광이 사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몇 번 사실 2시간 간격을 한번 깨보세요. 정말 피곤하거든요. 거기에 다리에 이제 쥐가 났고 쥐가 나서 아프면 아침에 안 아프냐 그게 아니에요. 밤에 쥐가 오고 나면 아침에 근육이 얼얼하게 계속 아프거든요. 하루 종일. 그게 느껴져요. 남편이 안 일어났을 때 그거를 계속
걸을 때마다 느낄 수 있죠. 근육이 아프니까. 아픈 날 각성시키는 네, 거야. 네, 와신 상담도 네. 아니고 막. 그렇게 밤새벽에 잠을 설쳐요. 그리고 반드시 못 누우니까 이렇게도 잤다가 나가서 잤다가 옆으로 누워봤다가 왜 아이돌들이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한다거나 데뷔를 앞두고 막 연습을 하면 그 자다가도 음악이 들리면 반사적으로 춤을 추게 이렇게 한다잖아요. 남편분 임신 중에는 그냥 밤에 깨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다리를 줄 모르는 이렇게 체화돼야 될 것 같아요. 입은 다물고. 남편들을 이렇게 합숙을 시켜가지고 한 2주 동안 뱃소리 나면 주무르기는 연습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 입장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의 입장 차이를 나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이 모든 걸 알면 준비할 수 있죠. 맞아요, 입장에서. 그래요, 맞습니다. 이 와이프가 뭐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전혀 모르니까. 알 수 맞습니다. 없으니까 미리 대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이제 이 임신이라는 거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임신 후기는 쉬워요. 왜냐면 눈에 띄니까 숨 차는 게 보이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임신 초중기의 그런 감정 변화라든지 속에 어떤 이 구역 같은 것도 하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이렇게 막 어찌러지는지 모르니까 그 시기에 사실은 더 민감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우리가 오늘 써니가 정한 주제인데 굉장히 좋은 주제를 지금 정한 거군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남자한테 설명해 주려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여성분들은 볼 수 있죠. 뭐 다 알죠. 네. 네. 공부도 많이 하고. 다리에 쥐 났을 때 액션은 이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주무르면 안 돼요? 아파요. 아. 다리 지났을 때 그 근육을 그냥 누르면 되게 아프고요. 보통 이 말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되지? 이거 설명해 주세요. 네. 저게 이게- 다리다 생각해요. 예, 이게 다리죠. 이렇게 이게 발가락, 네. 이게 뒤꿈치, 네. 이게 다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근육이 지금 이제 그쵸. 크램핑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잡고 발바닥을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신전시켜서 여기 근육이 풀리게 해줘야 돼요. 네네. 늘려주는 네. 걸 해야 되는군요. 네. 아실 것 나중에- 같아요, 다들. 네. 네. 이렇게 발 이렇게 발등을 무릎 쪽으로 이렇게. 올리라는 거잖아요. 발끝을. 네, 발끝, 발가락 무릎 끝을 쪽으로 예. 되게. 그리고 무릎은 굽히면 뒤쪽 안 돼요. 종아리에 있는 그거는 근육이 펴지게. 네. 펴지게. 쥐가 났을 때 주무르지 말고 이렇게 펴는 게 네. 훨씬 더 좋은 건가요? 주무시다가 와이프가 딱 찌르면 바로 일어나서 다리를 잡고 이렇게. 그 남편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 축구하다가 그쵸. 쥐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가가지고 다리 쭉 펴고 이렇게 하는 해주는 똑같네 바로 뭐 그거예요. 자세. 네, 바로 네. 그거예요. 혹시 그럼 후기는 뭐 추가로 덧붙이실 말씀 없습니까? 말기 막판에 주의해야 될 거. 아무래도 이제 주무실 때 불편하시니까 뭐 이제 요즘 뭐 껴안고 잘 수 있는 그런 네, 베개들도 네, 네. 나와 있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자세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중에 있는 물건들을 선물로 예쁘게 포장해서 미리 드리는 것도 참 그런 감동, 사랑, 감동, 이 임신 아기를 출산하는 데까지 고생해줘서 고마워라는 그런 느낌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하고 나서 하면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느냐라고 했을 때 남편분이 밤에 잠을 내가 잘 못 자겠어라고 했더니 막 검색해서 그런 베개, 빈백이라든지 뭐 옆에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거를 직접 구매를 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잠을 잘 자셨대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금 아이도 좀 크고 그랬는데 살면서 그때 그 일이 기억이 나면 남편한테 화났던 게 좀 누그러지냐 이랬더니 그렇진 않아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러다 보면 이제 출산할 때가 다가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에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는지 남편이 이루어주는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공포 있죠. 처음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남들이 또 아프다고 하고 막 어려웠던 상황들이나 이게 인터넷 보면 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걸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두렵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예를 들면 남편분이 뭐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그만 이거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뭐 알아서 해 이런 얘기 왜냐하면 사실 남편 입장에서 모르니까 사실 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해주고 참여해주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남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남자들이 뭐 우리나라 남자만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보면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 임신의 어떤 입덧이라든지 뭐 출산 직전에 배가 부르고 숨이 차는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피하고 싶은 거죠. 대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많이 힘들지 않아? 어쩌지? 라고 물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남편분들이. 예, 이 방송을 좀 들으시면서 꼭 대답이 없어도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부인이 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외로움이라는 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녹화 시작하기 전에 권크가 이 주제 사실 딱 세 글자로 TLC 이건데라고 얘기하고 녹화를 시작했거든요. TLC 뭐죠? 네, tender love and care. 저 살짝 걸려서. 되게 고급졌어요. 네. 딱 이게 사실은 다예요. 예, 부드럽게. 러브는 또 하나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제 늘 그렇지만 listen. 잘 들어주고 부인의 얘기를.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care. 그러네요. 안 구르네 나는. 아씨 왜 굴려보려고 했는데. 예. 영국식으로 해볼까? care. 그다음에. 한국식인데? 출산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때부터 또 이제 시작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잠깐만 우리 왜 분만실은 분만실 네. 이거 한번 오늘의 주제가 아니지. 그렇죠. 분만실. 오늘은 출산 때까지만 다루는 걸로. 네. 네. 분만실에서 혹시 분만실에서 남편들이 하는 정말 어이없는 실수 이런 거 있나요? 안 오는 거지. 어이없는 실수. 안 오는 거. 안 오는 거. 옆에 없는 게 일단 제일 아니, 근데 심각하지. 그거는 어이는 없지만 그게 실수야. 아니, 어이없는 실수면은 산모분은 금식 중인데 옆에서 음식 사다가 드시고 계신 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굶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러실 수 있지만 그런 분들 가끔 계시긴 해요. 옆에 산모분이 금식 중인데 이제 이게 별땡 이 커피를 드시고 계신 분도 괜찮아요. 있고. 저희 마시고 있는 네. 스타벅스. 네. 네. 옆에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나가서 먹지도 않고. 네, 가족 분만실에 계신 경우에는 사실 밖에서 안 드시고 그 안에서 드시니까 근데 이게 자각을 못 하신 거죠, 사실. 그분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행동을 봤을 때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용히 가서 너 미쳤니? 너 평생 욕 먹는다. 빨리 나가서 버리든지 말든지. 아니 스티커를 알려줘야 돼요. 붙여주면 그쵸. 되죠. 평생 까인 건 획득 하나. 노란색 포스트잇 이렇게 딱 붙여주고 오세요. 아니면 가족 그 분만실에 입실할 때 뭐 병실 사용 안내문 같은 거에다가 그 남편용으로 하나 더 줘. 남편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맞아. 행동이라고. 그렇게 브로셔 하나 만들었으면 정말 괜찮겠네요. 좋겠다. 야, 너 이 와이프가 지금 12시간, 20시간 밥 못 먹고 있는데 너 혼자 밥 먹으면 너 같으면 좋겠니? 뭐 이런 걸 써서 줘야 된다니까. 이거 진짜 예, 저희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잖아요. 또 뭐 있어요? 분만실에서 남편들이 이건 하지 말았으면 또 뭐 있어요, 좋겠다 또? 막 이런 거. 산모분들이 제일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산모분들 밤새 진통하고 있을 때 옆에 이제 주무시는데 이제 코를 살짝 불면서 코 주무시는 고는 게 분들, 문제네요. 네. 산모분 입장에선 참 진짜 괴롭죠. 네. 그렇다고 앉을 수도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알면서도 서운할 것 같아요. 코는 내가 오늘 코 골고 자야지 이러고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남편분들 옆에 보면 참 딱할 때가 많아요. 사실 지금 당장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 계속 있어야 되고 뭐 진통이 있다고 해갖고 사실 직접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진이 열심히 봐주고 있는 거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산모분과 다 있을 때 집에 다녀오시라고 아예 얘기를 아직 왜냐면 멀었다고. 아직은 훨씬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집에 음. 다녀오셔도 되거나 아니면 오늘 밤엔 집에서 주무시고 오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남편이 안 가고 같이 있어준다면 사실 산모분이 더 고마워할 수도 있고 다 갔다 올게. 근데 위험하다. 네? 말하는 거야, 안 말하는 거야. 이제 너무 장시간 진행될 때는 남편분 보고 얘기를 드리죠. 지금 가서 한 2시간 정도 있을 것 같으니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라고 못 가고 계속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솔- 어렵겠다. 근데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라고 했을 때 밥을 먹고 와요. 아니면 오늘은 괜찮으니까 가서 주무시고 오세요라고 해서 집에 가서 자고 와요. 그냥 아내분들이 가란다고 진짜 가냐? 응? 맛이 그러네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안 가셨나 봐요. 다들 제가 얘기 드렸던 감명하신 분들. 기회를 드렸는데도. 근데 이 만약에 침대 옆에서 뭐 게임을 한다거나 무슨 야구 중계를 본다거나 계속 보고 있거나 뭐 이렇게. 만화책을 보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집에 갔다 오는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직까지 그런 분은 저희 병원에서 분만하신 분 중에 그런 보호자분은 제가 아직까지 뵌 적이 그런 거 없습니다. 산모가 고통을 잊기 위해서 게임을 하신다거나 뭐 딴짓을
할 수는 아, 없나요? 산모가 산모가. 하셔도 되죠. 아. 텔레비전도 있으니까 TV 켜고 보셔도 되고 음악도 들으시라고 하고. 그런 네. 방법도 고통을 네. 좀 줄이는 데는 도움이 네. 되는군요. 진짜 진통을 오래 해서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도 뭘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산모군요. 네. 그 분만 진행의 정도에 따라 식사는 하고 계시고요. 보통 이제 분만이 이제 왜냐면은 저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분만이 진행하다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겨서 응급 제왕절개를 시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응급 제왕절개를 수술을 할 때 진짜 급하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전신 마취를 하는 중에 이런 데가 눌리고 튜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액 구토를 하게 되면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서 화학적 폐렴을 일으키고 그거는 예후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금식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출산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빈도수가 많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아니면 식사를 저희가 하도록 제가 중간중간에 밥은 그때마다 챙겨서 점심은 드실 거예요. 저녁은 드실 거예요 하고요. 지금부터는 금식입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진행이 되려고 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거 불필요한 금식을 하지 않도록 의료진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정말, 써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금식 중에도 그 포도당 그 링겔 주사 같은 거를 좀 해서 배 안 고프게 좀 하는 배려 이런 것도 해주시나요? 수액 공급은 하는데 이거를 맞는다고 해서 사실 이 위에서 느끼는 배고픔을 못 느끼진 않거든요. 조금 덜 낫잖아요. 그 맞으면. 계속 당을 좋아하시네요. 제가 50g, 100g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체험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훌륭한 아이템을 하나 또 던져주시는. 자, 우리가 오늘 출산 이유는 안 다루기로 했으니까 산후 우울증 얘기는 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네. 임신 중 우울증 같은 용어도 있습니까? 임신 중을 따로 요즘 추세는 뭐 임신 중 분만 이렇게 따로 얘기하지 않는 추세고요. 대개 임신부터 시작해서 분만한 지 한 4주 정도까지를 다 통틀어서 산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더 이상은 다음 기회에. 야, 이렇게 저 임신 출산 얘기를 하면서 이 남편 얘기를 곁들이니까 이야기거리가 뭐 무궁무진하네요. 예. 다음에 또 해야겠습니다. 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런 이때 진짜 서운했다 혹은 아니면 반대로 난 이래서 되게 남편한테 고맙다를 달아주셔도 네. 되고 서운했던 걸 달아주시면 분만실에서 서운했던 걸 달아주시면 저희 광크님이 정리를 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브로셔를 브로셔를,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네. 그 보고 제가 그 이제 임신부 입장에서 서운한 걸 또 남편 입장에서 제가 또 이렇게 좀 대변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예, 많이들 좀 네, 그 힘들었던 당혹스러웠던 기억 좀 올려주시면 네. 예 자, 좋을 것 같습니다. 권크러쉬님 2년 만에 지금 오셨는데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번에는 좀 더 자주 올 수 있습니다. 네.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 유튜브 할 여기까지. 것 같아. 머지않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보내실 분들은요. 네, 나는 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나는 사다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한테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단톡방, 활동 중인 카페에 탈퇴당하시기에는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구 공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